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무엇이든지 학원 사업을 할 때 편안한, 자기가 느끼기에 정말 몸과 마음이 엄청나게 편안한 그런 곳에서 시작을 하라라는 말씀으로 한번 말을 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써왔어요. 잘해보려고. 그 집에서 공부방을 하는 것에 대한 장점은요, 뭐냐면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망할 수가. 집에서 공부방을 하려고 뭐 이렇게 세팅해 놓는 가격이 100만 원을 넘지를 않아요. 물론 집에서 공부방을 해도 진짜 완전히 뭐 고급으로, 완전히 프리미엄처럼 아주 그냥 그렇게 돋보이게 하려면 그 이상 들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사는 그 공간에서 이제 공부방을 하는 그런 선생님들은 보통 공부방 세팅을 해도 100만 원을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아주 저렴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니까, 애가 한 명이 들어와도 그때서부터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애가 한 명이 들어왔어. 애가 20만 원을 냈어. 그럼 그때서부터 20만 원 번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두 명이 들어왔어. 그럼 두 배로 버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뭐 집에서 공부방을 시작했는데 망하면 한 돈 100만 원 나가는 거고, 근데 그 망할 확률이 거의 1%도 안 된다니까. 그럼 한 명이 들어오면 그때서부터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한 10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엄마들 마트에 가서 뼈골 빠지게 한 달 동안 일해야 되는 값이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단점이 있죠. 가족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를 받는다. 그런데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애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이라든가 아니면 혹은 자녀들이 대학교 이상이던가, 그러니까 20살 이상이던가 하면, 20살 이상인 자녀는 어차피 같이 살아도 별로 만날 일이 없다니까.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이러니까 내 비즈니스에 얘네가 영향을 안 받아요. 그리고 또 미취학 아동을 가진 엄마들은, 걔네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뭐가 불편한지를 잘 몰라. 그런데 이제 그런 애들이 초등학교 올라가고 그러면, 엄마 집에 애들 오지 말라 그래, 나 불편해, 이런 말이 나오죠. 하지만 그 이전에는 애들이 몰라. 그냥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괜찮아. 예. 그랬을 때 이 선생님은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마음이 쫄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나 편하니까 하는 행동이나 뭐 이런 것도 편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원비를 조금 늦게 내거나 뭐 이런 학생이 있어도 그냥 뭐 낼 때 되면 내겠지, 한 며칠 밀리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도 이 선생님이 막 따지고 뭐 그런 선생이 아니다 보니까 엄마들도 이제 마음이 편한 거야. 마음이 편해.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편하니까 애들이 오래 가게 되는 거죠. 예전에 어떤 엄마가 있었냐면, 꼭 원비를 2달에 한 번씩 내는 엄마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매달 좀 내지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그 사람은 너무 바쁜 거야. 그리고 내라고 문자를 보내면 또 확 내. 또 그러니까 뭐 문자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은 이제 바쁜 건데, 괜히 그런 사람 매달마다 원비 내라고 그러면, 또 바쁜 사람 또 그렇게 하면 또 짜증이 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뒀어. 그랬더니 2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내더라고요. 뭐 2달에 한 번 내면 뭐 2배로 내는 거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뭐 걱정되는 게 없으니까 애들한테도 후하게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는 내 생활에 있어서 따지는 게 없는 거야. 따지는 게. 얘가 뭐 며칠을 뭐 수업을 했고, 뭐 하루를 더 했고, 아니면은 또 얘가 뭐 원비 낼 날이 뭐 왔는데 빨리 내라고 독촉 뭐 문자도 안 하고. 근데 엄마들도 정신이 없고 바쁘게 살아서 원비를 안 내는 엄마들이 많지, 진짜 돈 없어서 원비를 안 내는 경우는 없는데, 막 워킹맘들이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하루 이틀 늦었다고 원비 내라고 문자 띵띵 오고 전화하고 이러면, 이것도 약간 좀 짜증이 난다니까요.
짜증이 나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그냥. 왜 마음이 넉넉하니까 뭘 따질 그런 것도 없어.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애들이 20명 이상 이렇게 되면 그때서부터 슬슬 뭐가 이제 살짝 짜증이 나냐면 애들이 이제 많으니까 집에 이제 프라이버시가 이제 침해를 당하는 것. 뭐 이런 것이 이제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일단 애들이 20명 이상이 넘었고 이제 30명 이상이 넘으면 돈은 넉넉하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서부터 교습소를 차려요, 교습소를. 이미 내가 데리고 있는 애들 데리고 나가서 교습소를 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교습소를 차리다 보면은 또 이렇게 한번 옮겨가면 그때 또 붐을 타고 쫙 한 10명 또 들어오기도 해. 10명, 20명 이렇게 애들이 쫙 들어오기도 해.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교습소를 해도 뭐 월세 부담이라든가 뭐 그런 짜증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그럼 또 그렇게 계속 사는 거지. 그렇게 월세 부담이나 이런 거 없이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들이 한 50, 학생들이 있어서 마스크를 끼고 합니다. 3분만 혼자 하라고 그랬어요. 학원을 완전히 날로 하고 있는 김 강사.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50명 이상이 이제 되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학원으로 가도 이제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들 다 데리고 가고 또 학원으로 가면 또 그 물결을 따라서 또 한 20-30명이 후루룩 들어오고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새로 강사도 뽑고 이러면서 좀 본인이 약간 그래도 혼자 교수소 할 때보다는 살짝은 편해지는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편한 상태에 있으면 별로 따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재촉하는 것도 없습니다. 옛날을 한번 생각해 봐도 뭐 그렇잖아요. 나갈 돈이 많은데 지금 내 수중에 돈이 없어. 그런데 몇 명 애들이 한 원비 내는 걸 하루 이틀 늦었어. 그럼 어떡합니까? 재촉하는 문자를 또 보내죠. 이렇게 하면 또 엄마들이 그런 걸 또 싫어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아니 며칠 뭐 차이에 뭐 이렇게 마치 뭐 독촉하는 것처럼 문자를 보내. 그러면서 돈을 내면서도 기분이 나빠하는 그런 엄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성향이야, 성향. 그러니까 본인이 넉넉할 때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터치를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둬. 그럼 알아서 내면서 편안함을 느껴. 그런 엄마들은. 그럼 계속 가는 거야. 근데 본인이 쫄리거나 뭔가가 부족하거나 뭐 이러면 계속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서로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편안한 상태, 제일 편안한 상태에서 세팅을 시작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혹 원장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뭐 집에서 하고 싶은데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공부방으로서의 기능으로만 봅니다. 어떻게 보면 집에서 하는 걸 더 좋아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엄마들도 많아요. 그냥 저 사람이 뭐 학원을 할 돈이 없어서 뭐 집에서 하는지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드는 엄마들은 별로 없어요. 그냥 저기서 공부방을 하나 보다 애들이 좀 늘면 또 다른 데로 뭐 교습소로 옮겨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엄마들이 생각을 하지, 공부방을 할 때는 공부방이라고 안 들어오고 교습소를 할 때는 교습소라고 또 들어오고 뭐 이런 건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남의 눈을 의식을 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보통은 자신이 생각할 때 편안한 상태, 그러니까 본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학원생이 한 명도 모집이 되지 않았는데 덜컥 학원으로 시작을 한다든가 교습소로 시작을 한다 했을 때는 벌써부터 마음이 요동을 치면서 별로 안 좋잖아. 걱정이 되고. 이런 상황과 집에서 이걸 딱 열었어. 뭐 애들이 뭐 안 들어와도 나에게 큰 뭐 그런 데미지가 있는 건 아니니까, 마이너스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럴 때는 좀 편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편안한 상태에서 뭔가 사업을 하면 마음도 편안하니까 애들한테도
편하게 대하고 뭔가 조금이라도 먹을 것도 더 주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갈 돈이 엄청나게 많이 쌓였는데 이걸 갖다가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뭐 교습소나 학원으로 시작을 해. 그러면 벌써 사람이 뭔가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따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따진다는 마음 그 자체가 벌써 자기 것이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니까 따지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가진 것이 넉넉해서 좀 나가도, 좀 자기 것이 좀 나가도 나한테 큰 뭐 피해가 없어. 그럴 때는 아유 좀 손해보고 살지 뭐 이런 생각도 그냥 들고 따지질 않아. 따지질. 예. 아무튼 오늘의 제목은 학원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뭔가 좀 편안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자. 예,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이에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